자, 이번 시간 주택법의 기출문제 세 번째 테마인 사업계획 승인 파트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관련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원칙적으로 아니면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 이 사업주체가 설계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받아야 되는 심사입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기본적으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자, 1번 문제는 주택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보시면 한국토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에서 대지 10만 제곱미터의 규모에다가 50호 이상 한옥, 자, 우리 한옥은 50호 이상으로 바꿔서 사업계획 승인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토주택공사가 50호 이상 한옥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사업계획 승인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받는 게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사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 이제 요약집에 보시면 191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 거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 보신 분들도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서 예외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는 것. 자, 1번은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문을 보면 국가나 토주택공사 같은 공적 주체가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비광역시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고, 원래 광역시면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토부 장관이 따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면 50호 이상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이것도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원문이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은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 니은번도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주택 30호 30개 이상, 대지도 10만 제곱미터,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주택은 30호 이상,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렇게 30개 이상의 주택사업을 한 번에 할 때 해당 장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옥하고 공공택지에서 자,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짓는 이런 단독주택도 50호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으로 바뀌는 것. 자, 2번. 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조성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대지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할 때. 그래서 자, 주택은 30호 이상이 원칙이고 30개.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요 2번이 잘못됐네요. 자, 3번. 자,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되는 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30개 이상으로 받는 게 원칙인데, 단 도시형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소형주택은 빼고 도시형 중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요 괄호 안의 조건을 맞추면 자, 세대별 조정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자, 단지형 연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이런 걸 맞추시면 이 사업계획 승인이 50개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도 30세대 이상인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30제곱미터 이상 6m 이상의 진입도로 폭을 맞췄을 때는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 승인이 30개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0개로 바뀌는 경우, 자, 제 관련 요약집 19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개, 50개짜리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대지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니까. 자, 3번.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이 문제 또 나왔죠? 자, 국토부 장관한테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적 주체의 2명은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330만 이상 대규모, 330만 이상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분당이나 일산 정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분당이나 일산 대규모, 분당이나 일산 같은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이고, 거기서 국토부 장관이 따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건 맞죠.
우리 원문에 보면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하는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지하는 지역은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수도권 광역시에서도 긴급한 주택난의 필요 또는 지역 균형개발 같은 표현이 나왔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는 5번인데 상업지역,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같은 데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혼합하여 짓는 게 이게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주상복합 주택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농협 중화회가 주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제외된다.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 가지고 규제가 더 약한 건축허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자,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입니다. 자, 제 요약집 192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 같은 데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수를 맞추고 주택 외의설인 상가를 섞어서 짓는 그런 건물하고 농협중화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답 5번입니다. 자, 4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100%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이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매도 청구는 이게 보시면 이 주택 사업을 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사업, 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든 국민주택 규모 이내든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이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 청구권은 확보 못한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나오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이 대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뿐만 아니라 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95% 미만 확보한 경우에는 80% 이상 95% 미만 확보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이 매도 청구 같은 경우에 3번 지문 같은 경우 맞습니다. 자, 매도 청구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가격 협의하고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시가입니다. 시가. 자, 매도 청구할 때는 시가를 제시하고 매도 청구를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소송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가. 자,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3개월 이상 충분한 가격 협의를 먼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 보시면 일단 정답은 4번으로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우리가 신청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 같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면 주택을 지을 대지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100%를 확보하셔야 돼요. 자, 원칙이 소유권 100%를 확보해야지 이런 사업주체가 이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워낙 어려운 조항이고 까다로운 조항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소유권이 아니라 대지 사용 권한, 소유권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들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승낙서를 받는 이런 사용 권한, 대지 소유자에 대한 승낙서 개념의 사용 권한을 80% 이상 95% 미만만 확보하면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대지 사용 권한 80% 이상 95% 미만으로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받고 나서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매도 청구할 때 80% 이상 95% 미만 확보한 그런 경우에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땅을 계속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하고 사용 권한을 95% 이상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받으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원칙은 소유권 100%인데 예외 규정이 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여기 3번에서 95% 이상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 정도 땅이 남겠죠. 만약에 95% 이상이니까 95%까지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모두에게 그 5% 대지 소유자 모두에게 할 수 있고 자, 95% 미만
80% 이상 정도 확보했을 때는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10년 이상 땅을 계속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 들어가는 거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잘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부에서는 토지주택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 같은 걸 발행할 수 있는데, 자, 주택으로 나중에 상환하는 회사채, 토지주택공사나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 자,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 건설업자는 자본금 같은 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자본금 요건 없고 보증도 필요 없는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본금 5억 이상, 그 다음에 건설업 등록,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 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맞추고 등록사업자는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도 받아야지만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환사채 부분은 여기 제요약집의 198페이지 보시면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번.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기 때문에 요 2번 틀렸습니다. 자, 일단 1번 지문 자체가 여기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1번 맞고 옳은 거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3번 주택 상환사채는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는 걸 맞는데 이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주택 상환사채를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면 팔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전받는 명의 변경 절차는 이 원부에 기재해야 되지만 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채권 자체가 아니라 원부에 기재해야 하지만 이 사채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4번. 등록이 말소가 됐을 때는 이 주택 상환사채 효력은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등록사업자가 어떤 잘못에서 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전 사채에는 효력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을 한 주택 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주택 상환사채는 회사채이기 때문에 이 발행에 관해서 주택법을 먼저 적용을 해보고 주택법에 없는 내용은 상법에 자, 회사채, 사채 발행 규정, 관련 규정을 상법에 회사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택법 보다가 아니라 자,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법에 없는 내용은 이 상법에 이 회사채,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번도 틀렸습니다. 주택법 보다가 아니라 주택법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주택법에 없는 내용은 이 상법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주택 상환사채 문제. 자, 6번.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로 이 사업계획 승인 문제가 자꾸 나오죠. 자, 1번. 자, 단독주택이 주거 전용 단독주택이 한옥일 때는 5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6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구별로, 자, 우리 공구라는 게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이 600세대 이상이 되면 300세대 이상으로 먼저 분리해가지고 1공구 한 다음에 착공신고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2공구, 또 300세대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2공구 착공신고. 이렇게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공구이기 때문에 이 공구는 한 공구당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되므로 60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개수가 나와야지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공구 먼저 들어가고 300세대 이상으로 2공구 또 별도로 분리해서 이 공사 들어갈 수 있는 단위가 이 공구니까 600세대 이상일 때 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맞죠. 자, 3번. 자,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에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5번.
자, 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자, 이거는요, 여기 조건 같은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을 부과받고 이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이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자,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1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3번 요거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제 관련 요약지 192페이지 보시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7번 문제.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에 인용되는 매도 청구가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95% 이상 확보하고 매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95% 미만 80% 이상 확보한 사람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었죠. 자, 1번. 자, 옳은 걸 쳤습니다. 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을 때는 자, 건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대지나 건물 모두 확보 못한 대지,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1번 틀렸고, 자, 2번 사업주체는 자, 60일 전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가격 협의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60일이 아니라 3개월이 맞습니다. 자, 3번 90% 정도 대지에 대해서 확보했다. 자, 90%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확보 못한 10%에 대해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는 없죠. 자, 90% 이상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모든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하는 거고 90% 정도를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 중에서 10년 정도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여기 4번 또 나왔네요. 80%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가 20%가 남습니다.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실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고실로부터 10년 전에 계속 소유해서 소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자, 이거 4번은 80%만 확보하고 확보 못한 대지가 20% 남습니다. 그럼 20% 대중에서 지구단위계 구역 결정고실로부터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년 정도 이상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 맞는 질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거 4번이 정답이에요. 80%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확보 못한 대지가 20%가 남고 20% 대지 소유자를 조사해서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일 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거. 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우리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에 관한 결의,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입니다. 자, 리모델링 결의 그러면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자, 그 이상 그 결의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 시점이 되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모델링 결의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리모델링 조합이 그 리모델링 조합에 반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매도 청구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사용 권한을 95% 이상 확보한 사람, 80% 이상 95% 미만으로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으로 매도 청구. 자, 또 하나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매도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자, 요거 2번 틀렸죠. 이거 앞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1공구 300세대 이상, 2공구 300세대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0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이 공구별로 분할해서 착공신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한국토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토주택공사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이 표준 설계도서 같은 것들을 작성 제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주택 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과도한 기부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당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자, 60일 맞죠? 과도한 기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주택공사는 표준 설계도서를 제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으로 우리가 보시면 2번 나왔죠. 자, 9번 문제 주택 상환사채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31회 문제인데요. 자, 우리 한국토주택공사하고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으니까 맞고 기명식도 맞죠. 자, 명의 변경을 할 때는 일단 원부에 기록을 해서 명의 변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려면 채권까지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자, 4번 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상환해야 되는 것 맞죠? 자, 5번 등록이 말소가 됐더라도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한 이후 어떤 잘못을 해서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고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환사채 자체의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이 없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 주택건설 용지 및 매도 청구. 자, 이거 앞에서 보신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새로운 다른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이 매도 청구라는 부분하고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혼합해서 낸 문제인데, 자, 우리 1번 지문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자, 40%가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2번 지문처럼 주택조합입니다. 자, 우리 요 내용은요. 주택구에서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택 건설 대지 확보를 위한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관련 요약집 196페이지부터 제거 이제 확인하시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먼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업자들 또는 주택조합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므로 40%가 아니라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 주택조합 건설을 위해서 국가 땅이나 공유지, 지방자치단체 땅을 임차, 자,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으니까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번이 맞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업자들 아니면 주택조합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자,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임차한 자는 2년입니다. 2년. 1년 안에 틀렸습니다. 2년 안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사업을 안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매로 판 거에 대해서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해당 사업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각한 계약 자체를 다시 이렇게 환매하는 형태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국민주택 용지가 부족하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채비지 매각을 했을 때는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정가격. 그래서 감정가격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 요거 잘못됐죠. 그리고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리모델링 결의,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결의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이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각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인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결의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이상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정답은 우리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옳은 거니까. 요거 2년이고 그다음에 양도 가격은 채비지 양도 가격은 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결의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 관련 내용들 한번 요약집에 196페이지, 197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 추가 설명을 드리면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이런 사업계획 승인 같은 걸 받고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뒤에 가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자, 이것도 우리 앞에랑 비슷한 형태의 문제네요. 이것도 이제 아까 196페이지에 나왔던 요약집에 있던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조합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공사는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리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맞고, 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 요구했을 때는 채비지 총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택거성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용지가 없을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 채비지는 기본적으로 이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채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급을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가격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조성원가. 자,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격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비지의 매각 같은 거 들어왔으면 채비지를 양도해주는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채비지를 양도하는데 다만 임대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 사이즈로 지을 때 아니면 국민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때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약집 197페이지 보시면 채비지 매각 요구가 들어오면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라고 하셔야 돼요. 조성 원가. 자, 임대주택을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때 전용 면적으로 국민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때는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런 주택을 짓겠다고 요구하면 가격을 조성 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 예외적으로 여기 좀 전에 얘기했던 국민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걸 짓겠다. 그러면 가격을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 이거 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 문제는 틀린 거니까. 지방공사의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수용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문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사업 같은 거나 대지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지방공사이므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자, 5번 지문도 국가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매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는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197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요약집에. 자, 12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돼서 사용검사가 있은 후 매도 청구. 자, 이게 보십니까? 사용검사가 있은 후 갑이 주택단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을 획득했다.
자, 이게 주택 건설 사업이라 끝나가지고 사용검사까지 나왔는데 주택 소유자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택단지 땅의 일부를 소유권을 뺏어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가지고 그래서 갑이 승소해서 주택단지 땅의 일부를 뺏어가면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이제 이거를 되찾는 방법이 이 사용검사입니다. 자, 이 사용검사는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는 자, 요 마지막 부분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받고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검사까지 받아가지고선 주택 소유자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사용검사 이후에 실소유자인 갑이 나타나가지고 주택단지 안의 땅의 일부의 소유권을 다시 뺏어갔습니다. 회복해갔습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가 다시 대지 일부를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규정이 이 매도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검사 이후에 들어간 매도 청구. 자, 그러면 이 매도 청구는 우리 앞에서 배운 매도 청구랑 다른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주택 소유자 등은 이 갑이 소유권을 뺏어갔으니까 회복해갔으니까 공시지가로 자 우리 항상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자, 대표자는 복리설을 포함해서 주택 복리설이 상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이 대표자를 선정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고 매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3번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승소 같은 거 하면 자, 여기 대표자 선정에 아까 대표자 선정할 때 동의 요건이 4분의 3이죠. 거기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소송의 결과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자, 소송의 결과가 동의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소송의 결과가 미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자,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하는 거고 5%가 넘어가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 미만인 경우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5%가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상 정도가 되면 매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소유권을 갑이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의사표시가 갑한테 송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하에 매도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갑이 소유권을 회복을 해갔으면 여기 보시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을 해갔으면 2년 안에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도 청구 의사를 송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는 2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도 청구는 2년 정도 안에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갑한테 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을 이거 2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공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매도 청구하는 거고 4분의 3 이상 동의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소송의 결과가 효력이 미친다. 자,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2년 정도 안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송달되면 되는 거니까 1년이란 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매도 청구 때 들어가신 거니까 관련 내용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 아까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여기 리모델링 절차가 여기서 진행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등록사업자나 비등록사업자가 30개 이상 사업계획 승인은 이쪽 절차고,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자, 리모델링 주체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각동별 과반수와 전체 3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추가로 봐야 될 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인데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리모델링 허가 29개 이하로 증가되는 리모델링 사업이거나 증가되는 게 없을 때는 리모델링 허가 30개 이상 증가가 되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순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이고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받을 때는 각동별 50% 전체 75%라는 동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요 색깔, 요 빨간색으로 들어간 동의는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받는 동의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는 요 분홍색 동의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는 각동별 50%, 전체 75%이기 때문에 동의가 2번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할 때는 그 공동주택 소유자 각동별 과반 전체 3분의 2 허가받을 때는 각동별 50% 이상 전체 75%라는 동의 요건을 두 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착공신고하고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도 청구는 여기 각동별 과반과 3분의 2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번. 자, 주택법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자, 사업주체가 50세대 이상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물로 건축하는 계획 또는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하는 계획 같은 거를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면 여기 1번 지문처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국토법상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권폐율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요거는 이제 관련 요약집에 19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 거. 197페이지 보시고, 여기 또 학원 개별 요약집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 건설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파트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이런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국토기획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아파트를 더 짓죠. 더 많이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2번 질문처럼 임대주택을 건설한 이후로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완화된 용적률로 더 짓는 아파트 개수의 30% 이상 60%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급해야 됩니다. 70%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서 주택을 100개를 더 짓는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임대주택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70%는 적용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임대주택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 자,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인수자가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4명이 인수자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한테 완화된 용적률로 더 아파트를 줘가지고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으면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인수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인수자예요. 다시 한번 인수자. 여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인수자인데 인수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지문도 틀렸어요. 자, 인수자는 임대주택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인수자인데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급가격은 무상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 자, 임대주택을 이렇게 인수자가 인수해 갈 때 주택 가격은 이게 분양 전환 기준, 산정 기준에 따른 건축비가 있습니다. 건축비. 행정관청이 정하는 건축비로 주택 건물 가격은 지불하는 거고 임대주택의 토지 가격, 부속 토지 가격은 이거는 기부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임대주택을 인수해 갈 때 그 가격은 이 건물 부분은 이거는 분양 전환 기준, 산정 기준 건축비라고 해서 물론 행정관청이 정하는 건축비로 건물값은 지불하는 거고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 채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아닙니다. 임대주택의 부속 토지 공급 가격은 기부 채납으로 무상으로 받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인수자가. 자,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선정은 임대주택 같은 걸 선정할 때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일 때는 주택조합원한테 먼저 공급해주고 남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개 추천 방법으로 남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이 5번이 맞습니다. 자, 임대 조금 어렵습니다. 자, 5번 정답을 갖고 자, 이 주택조합에게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만약에 공급할 때는 이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무주택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먼저 주고 남는 게 있으면 공개 추첨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정답은 좀 보시면 1번 용적률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짓는 비율은 30%에서 60% 이하 범위로 정해지는 거고 틀렸고, 그다음에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인수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이고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거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공급 가격은 무상 기부 체납 형태로 받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에게 공급을 먼저 해주고 남는 게 있을 때는 공개 추첨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 5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가능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할 때는 착공신고라는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착공신고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를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착공신고하고 착공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20일 안에 통보가 옵니다. 착공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다. 이렇게 신고 여부 수리는 20일 안에 답변 통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면 60일 안에 결과 통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신고서를 걸려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가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0일이 작년도 30일 때 시험 문제니까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놨는데 이 경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경매로 이런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이 경매 같은 거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을 때 이런 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193페이지 보시면 3번 질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지에 193페이지에. 그리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이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확보 못한 대지가 있더라도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4번 질문은 주택건설 대지에 원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은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80% 이상 95% 미만 확보한 사람 또는 95% 이상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매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매도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5번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5번 질문은 주택조합이 아니라 공공사업주체입니다. 공공사업주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요거 20% 미만이기 때문에 10%가 들어갑니다. 자, 5번 질문은 제 요약지 191페이지 보시면, 자, 주택조합이 아니라 공공주체가 자,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증감 같은 변경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 질문 자체가 공공주체가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증감 같은 변경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지 않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5번 질문도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정답이 3번으로 봐야 되는 게 이 5번 질문이 공공주체만 20% 미만으로 증감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거고 주택조합은 적용이 안 되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주택조합은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도. 자, 왜냐하면 공공주체만 20% 미만으로 증감할 때 변경 승인을 안 받는 거고 주택조합은 받아야 된다. 정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신고서라는 걸 내야 됩니다. 착공신고의 수리 여부는 20일 안에 통보가 오는 것이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경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자, 주택조합은 10%를 감액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 자, 15번 이거 또 나왔네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조문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이거 앞에서 보신 겁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 해당 주택 토지, 매도 청구를 하려는 토지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 미만 2년 안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송달돼야 된다. 그래서 5년하고 자, 그 다음에 5하고 2가 들어가야 되겠죠. 5하고 2가 들어가는 정도겠습니다. 2번 정답. 자, 여기는 이제 20번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5문제 더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 아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5년 안에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조건 같은 걸 이행하다 보니까 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어서 공사 착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것들이 지연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조건 이행, 기반시설의 설치, 문화재 같은 것들이 발굴되어서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아가지고 문화재를 조사하다 보면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 소유권의 분쟁이 생겨서 소송의 방법으로, 자, 이거는 소송의 방법이에요.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착수 지연이 아니라 소송의 방법으로, 소송 같은 방법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됐을 때 이 매도 청구라는 게 공사를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착수를 그 1년 정도 안에 연장할 수 있는 착공을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의 방법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그러면 1년 정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천재지변 같은 불강력적인 사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도 연장될 수 있는 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소송의 방법으로. 요거는 제 관련 요약지 192페이지 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 감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감리자는 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감리자를 정합니다. 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알고도 묵인해서 감리자가 자기 의무 이행을 안 하고 뭐 잘못된 사항을 봐주고 이랬을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감리 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년. 자, 우리 감리자 내용들도 관련 내용에서 요거 1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1년. 자, 두 번째, 설계도서가 지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도 감리자 업무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자,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 사업하는 주체하고 사업주체, 여기에 시공자, 공사하는 사람하고 사업주체한테 위반사항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안에 관청한테, 사업계획승인권자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한테 위반사항 고쳐라 이렇게 알리고 통지하고 7일 이내 승인권자 관청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는 거고 1번이 잘못됐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자, 니은하고 디귿, 자, 니은하고 디귿이 옳은 내용이죠. 자, 18번. 자, 사업계획 승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지 조성사업. 자, 주택은 30개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고 대지도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다가 대지의 공급 계획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승인권자한테 제출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 자, 이거 아까 나왔었어요. 자, 이거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자, 동일한 규모의 주택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건설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토주택공사로 나왔는데 등록사업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국토부 장관한테 표준 설계도서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틀렸어요.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주택공사나 뭐 지방공사나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표준 설계도서 같은 것들을 간단한 설계도서 같은 것 제출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디귿은 잘못됐죠. 자, 지방공사의 사업 주체가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정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 요약지 191페이지 보시면 이 변경 승인을, 변경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케이스니까 정답을 요거 이것도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디귿, 자,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2번은 틀렸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표준 설계도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누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등록사업자가 국토부 장관한테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19번은 작년도 문제인데,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1공구 300개 이상, 2공구 300개 이상 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죠. 자, 착공신고를 받고 나서 착공신고는 아까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고 앞에서 업무를 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안에 결과 통보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신고 들어가시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통보. 3번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하는 거죠.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5년 안에 공사 착수하는 게 원칙이니까 5년, 1년은 연장하는 기간이고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4번 틀렸네요. 자,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사업계획 승인에는 부대 복리시설 관한 계획도 포함이 돼야 된다. 맞고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게 많죠. 주택 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 주택 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나 자본금 5호 장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해서 주택 짓는 데만 쓰고 또는 주택 짓는 어떤 그 대지 조성비로 쓰셔야 됩니다. 그 요약지 198페이지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확보했으면 그 돈은 주택 건설 자재, 그다음에 택지 구입비, 건설 공사비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설 자재, 택지 구입비, 그다음에 건설 공사비를 쓰는 거지 주택조합의 운영비, 주택조합 가입자, 철회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니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확보한 돈은 주택 건설 자재, 주택 건설 공사비, 택지 구입 조성비 같은 거로만 사용해야 된다. 하나만 더 추가하셔가지고 건설 자재비, 택지 구입비, 그 다음에 건설 공사비 이런 거로만 써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업 문제 풀어봤는데 여기까지가 이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관련 요약집, 제 요약집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 구입을 원하시면 여기 비용 이만큼 드는데 교재 구입을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구입의사가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